네, 더더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뉴스 정리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엇갈린 새 남자입니다. 엇갈린 새 남자.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대장동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선 검사들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혹시 수사 외압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예. 이 외압의 중심으로 지목된 세 사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자, 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누구 누굽니까? 정성호 장관, 노만석 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자, 이 세 사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성호 장관 기자들이랑 만나서 예. 신중하게 또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노만석 대행이랑은 한 번도 통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노만석 대행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또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노만석 대행이랑 통화를 했던 그 이진수 차관이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 차관은 그런 적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예. 자, 여기서 용산을 고려했다. 이거 대통령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용산이라는 건 대통령실을 예. 의미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이재명 대통령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1심에서 인정된 업무상 배임이 항소심으로 가서 그 특경법상 배임으로 가중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과정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얘기도 나왔다고 해요. 무슨 네.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대검 과장들이랑 만난 자리에서 네. 이진수 차관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때 제시된 선택지 중 하나가 예.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제 검찰 개혁이 시행되면 예. 검찰의 수사권이 사실상 박탈이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보안 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 카드를 받아든 게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그래요.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야, 검찰 내부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농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설령 보안 수사권을 사수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건의 항소와 맞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정무적 판단을 한 정치 검사는 검찰의 구속 기소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걸로 알려집니다. 예. 그런데 이 노만석 대행이 지금 하루 연가를 냈다고 해요. 네, 어제 예. 하루 연가에 들어갔는데요. 예. 앞서 10일에 노만석 대행은 대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 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 맞아, 거치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네, 예.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지고요. 예. 어제는 연가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한 언론사 카메라에 노만석 대행이 자택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직급을 막론하고 검찰 내부에서 사퇴 여론이 앞서니까 거취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미 네. 사의를 표한 상황이고요. 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할까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검찰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사실상 자진 사퇴 수준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만약에 노만석 대행이 사퇴하게 되면 예. 13년 만에 일선 검사들에 의해서 떠밀려 쫓겨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수장도 없는 상황이라 예.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 예. 지금 내년 10월에 검찰청 폐지가 시행되는데 그 전에 보안 수사권 같은 그런 중책을 맡을 역할이 없다. 이런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더 뉴스는요?
내란 협조 공직자 가려낸다입니다. 아, 이거 TF 구성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수사하려는 특검과는 좀 다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이 공직자들을 정부 차원에서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 공감을 표시하더라고요. 네, 국무회의에서 화두를 던진 건 김민석 총리였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면 예.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기 때문에 TF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TF 누구를 또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대통령 직속 기관이랑 독립기관을 제외하고요. 예.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군과 경찰, 검찰이랑 법무부, 소방청이 집중 대상으로 꼽힙니다. 각 기관은 내부의 자체 조사 TF를 구성을 해야 하고요. 예. 이걸 총리실 TF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총리실은 개인용 업무용 PC 그리고 서면 자료 모두 열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이걸 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 승진 명부에 올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고요. 또 공직자 개인의 처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소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예. 좀 취재를 해보면 정부는 이걸 내년에 설 연휴 밥상 민심으로 올리고 싶어 하는 걸로 보여요. 예. 예. TF가 내년 1월까지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TF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이것도 좀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 앞서서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TF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국민적 피로도를 높였다 이런 비판 받았는데 이걸 반면교사 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이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술렁임이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가 사실상 대대적인 숙청 인사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예.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참모들이 비상계엄 이후로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예. 이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 그때 나오길 참 잘했어요.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 김용현 장관 지시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계엄 당일 포고령을 프린트하거나 예. 좀 일련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게 다 내란 협조가 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불안감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예. 이 여야 입장차도 상당하고 특히 야당이 크게 반발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대선에 나섰고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내란 청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TF도 내란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적폐청산 시즌2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어제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내란 특별재판부도 안 되고 내란 특검도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니까 이 정부 버전으로 한 내란 청산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예. 계속해서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세 번째 뉴스는 셧다운 끝이 보인다입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 이야기예요. 네. 예.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 의견차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셧다운이 지난달 1일에 시작이 됐는데 35일이라는 최장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 미국 사회가 멈춰섰는데 마침내 종료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문을 닫는다는 표현이 셧다운이고요.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중도 성향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로 이 교착 상태가 풀린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임시 예산안은 예. 무려 14차례나 표결에 붙여졌는데 매번 가결 종족수인 찬성 60표를 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주말에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 7명과 또 무소속 의원 1명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가까스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 건데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통과 예. 가능성 높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뉴스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눈여겨볼 뉴스는 뭡니까? 마지막 뉴스는 보일러 타워 폭파입니다. 아, 예. 저도 어제 화면 봤습니다. 네.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일단 양쪽에 있던 보일러 타워를 폭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옆에 있던 4호기, 6호기가 또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색을 위해서 일단 폭파시킨 거고요. 예. 계속해서 지금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매몰자가 더 있잖아요. 네.
세 명이나 어디에 있는지 있고 확인이 됐어요? 3명 중에 1명의 위치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수색 작업 이어가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위치 확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에 나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 조사하는 거예요? 네, 김영훈 장관이 입장을 발표했는데 강제 수사 통해서 철저하게 사고 원인 규명하겠다고 했어요. 예. 만약에 사업주가 안전 조치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살펴보겠다고 한 겁니다. 예.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내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뉴스 혹시 전해주실 게 있습니까? 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까 불안감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ADHD 치료제를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강남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요. 예. 약국에 ADHD 약 입고 안내문 이런 게 붙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ADHD 치료제가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오히려 불안감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예. 또 자주 복용할 경우 중독성, 부작용 위험도 크다고 경고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사저널 정유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